불효자, 폐류나 유산 상속 못 받는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는 불효자도 유산 상속을 받았고요, 폐류나도 유산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불효자나 폐류나가 유산 상속을 받으면 보통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 불효자나 폐류나가 유산 상속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유류분 제도예요.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사건 여러분 아시죠? 친모가 상속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구하라 씨가 9살 때 이혼을 했고요, 20년간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툭 나타나서 말입니다, 상속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권을 주장을 하니까 결국 말입니다, 남긴 유산의 40%를 받아갔습니다.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9살 때 이혼해서 구하라 씨는 성장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권 주장한다? 말도 안 되고 진짜 양심불량이란 말이 표현이 안 돼요. 돈 앞에서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다. 자식을 버려놓고 자식의 친모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의 재산을 노려요? 참, 폐륜도 이런 폐륜은 없는 거죠. 이게 유류분이라는 거거든. 유류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들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1997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구하라 씨 친모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서요, 국민적 공분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법원에 계류된 것만 하더라도 2,000건이 넘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갑자기 기여도 하지, 그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말입니다,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강하게 철퇴를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여러분, 고인의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이거 그냥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고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가족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 내년 12월까지 법 개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인을 유기, 버려두거나 학대, 때리거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말입니다, 고인의 유산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향후 법 개정이 일어나서 어떻게 법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폐륜나나 불효자는 이제 고인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국회에서도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일반 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 국회에서도요, 이게 함부로 못할 일입니다. 결국은요, 폐륜을 하는 사람이나 불효를 하는 사람은 결국 고인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자녀도 있고요, 배우자도 있고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도. 저는 이런 게 진작에 이게 법이 일반 상식에 버금가게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또한 이게 고인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 자녀가 많이 기여했어요. 그리고 고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고인을 부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라. 더 많이 주라. 더 많이 주라. 재산,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폐륜하나 이게 불효자에게는 주지 말고요. 대신에 말입니다. 효자나 또 그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말입니다. 고인의 뜻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 민법 1118조 이게 개선이 되면 확실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참 잘 됐죠. 폐륜적 자녀나 폐륜적 부모에게 철퇴를 내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하나가요. 형제 자매입니다. 고인의 형제 자매 유류분 이거는 아예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아니 재산 형성 과정에 전혀 기여하지도 못했는데 고인의 형이라고 고인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아니 고인이 재산을 만들어 갔을 때 여기에 필요한 많은 지원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전혀 주지 마라. 이거는요 위헌이라 판결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냥 형제 자매에게는 전혀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법이 일반 상식에 걸맞게끔 또 국민 감정에 걸맞게끔 지금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는요 부모에게 내가 재산을 받았다 그러면 삼촌들이나 고모들이 소송을 해도 안 줘도 된다는 뜻이죠. 당연히 저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말입니다. 비일비재하게 터진다네요. 비일비재하게. 지금 법원에 계류된 법만 이 재판만 하더라도 2천 건이 넘어설 정도면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도요. 남의 재산을 탐내는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결과가 아주 일반 상식에 걸맞게끔 나왔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이제 그만큼 더 재산을 두고 싸움하는 것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를 모셨는데 부모의 재산을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게 장남이든 막내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법이 인정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법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고요. 그 합리적인 법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됐었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점점 더 좋은 사회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참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